궁궐의 밤은 정해진 질서 속에서 흐릅니다. 해가 지면 궁궐 안의 모든 정각은 각자의 위계에 따라 불을 밝힙니다. 대전에는 가장 먼저 불이 켜지고 편전에는 늦은 시각까지 촛불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전에는 10개의 촛불이, 빈전에는 8개의 촛불이, 귀인의 전각에는 5개의 촛불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궁궐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패전은 달랐습니다. 패전. 더 이상 주인이 없거나 주인이 있어도 궁궐의 흐름에서 멀어진 공간. 패전에 사는 후궁은 이미 왕의 총애를 잃은 사람이었고 궁궐의 정치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패전은 밤이 되어도 불을 밝히지 않는다. 그것은 규칙이라기보다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조용히 어둠 속에서 잊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패전에 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마지막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밤 한 패전에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그해 4월의 어느 날 해가 지고 궁궐이 어둠에 잠길 무렵 동쪽 끝에 작은 패전 하나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불빛은 궁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등불 수리를 위해 잠시 불을 밝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명부의 다른 보고서에는 후궁씨가 병약하여 불을 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관의 사적인 메모에는 단 한 줄 울음이 있었다는 문장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날 밤 패전에 불이 켜졌을까요? 그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리도, 병도, 울음도 불빛의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불빛은 한 사람의 감정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빛의 의미를 기록의 틈새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궁중비사 인생극장, 패전의 불빛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패전은 본래 고요한 곳입니다. 왕의 총애가 끊긴 곳, 권력의 흐름이 닿지 않는 곳, 시간이 멈춘 듯한 곳, 최소한의 상궁만 남아 전각을 관리했고 밤이 되면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의 어느 저녁 패전 하나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불이 켜진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상궁 A는 저녁 무렵까지 전각이 어둡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상궁 B는 해가 지기 전 이미 불빛이 보였던 것 같다고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패전을 관리하는 상궁들이었지만 불이 켜진 시각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차이였습니다. 상궁 A는 두려움 속에서 불빛을 외면하려 했고 상궁 B는 불안 속에서 불빛을 일찍 기억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 기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날 패전의 주인인 후궁씨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종일 전각 안에 머물렀다는 짧은 문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평소 그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밖으로 나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각 안에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후궁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패전에 불이 켜진 사실은 곧 내명부에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내용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는 등불 기름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잠시 불을 밝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는 후궁씨가 몸이 좋지 않아 급히 불을 켰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전각, 같은 밤, 같은 불빛이었지만 보고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증언이었습니다. 어떤 상궁은 불빛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궁은 불빛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패전 바로 옆 정각을 관리하던 상궁조차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상궁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충성을 저울질했습니다. 누군가는 후궁씨를 보호하기 위해 불빛을 축소했고 누군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빛을 외면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더 높은 곳의 눈치를 보며 보고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진실보다 감정이 보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기록 속에서 불빛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빛이 의미하는 무언가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패전의 불빛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었고 그 무너짐을 지켜본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패전의 불이 켜진 그날 저녁 궁궐 안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후궁들 사이에서 무언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었지만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패전에 불이 켜졌다는 것을. 기록에 따르면 소용 한 명이 패전 쪽으로 걸어갔다가 중간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자신의 전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궁궐에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패전의 주인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신도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췄습니다. 감정과 계산 사이에서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후궁 하나는 그날 밤 밀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관의 사적 기록에는 후궁 D가 종이 한 장을 태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종이가 타오르는 순간 후궁 D의 표정이 무너진 듯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편지는 후궁 C에게 보내려던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위로의 말, 혹은 연대의 약속. 그러나 후궁 D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에 태웠습니다. 궁궐에서 편지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종이는 타올라 사라졌지만 감정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표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패전의 불빛을 둘러싼 불안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후궁은 불빛이 자신에게 향한 신호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후궁은 불빛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까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감정은 빛처럼 번졌습니다. 불빛은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감정이 겹쳐진 순간이었습니다. 패전에 불이 켜진 사실은 내명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내명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었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균형, 상궁들 사이의 균형, 왕과 내명부 사이의 균형. 패전의 불빛은 그 균형을 위협하는 신호였습니다. 제조상궁은 그날 밤 패전 근처에서 상궁 3명을 만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상궁들에게 각자의 전각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왜일까요? 제조상궁은 알고 있었습니다. 패전의 불빛을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불빛의 의미가 커진다는 것을. 한 사람이 보면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러 사람이 보면 궁궐의 사건이 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보고 누락이었습니다. 내명부 장부에는 패전에 불이 켜진 시각이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록 일부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적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빛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빛이 의미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후궁씨는 오래전부터 궁궐의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패전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안전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있는 한 그녀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불을 켰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약속을 깬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을 깬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드러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잊혔던 과거를 다시 불러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내명부는 두려워했습니다. 불빛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까봐, 불빛이 오래된 비밀을 깨울까봐, 불빛이 궁궐의 균형을 흔들까봐. 그래서 기록은 흐려졌습니다. 보고는 엇갈렸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알려지면 안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이미 켜졌고 감정은 이미 번졌습니다. 왕이 패전의 불빛을 보았는지 공식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왕의 동선을 기록한 문서에도 그날 밤 패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내관의 사적 기록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전하께서 창밖을 보시다 표정이 무너지셨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왕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의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왕과 후궁씨 사이에는 오래된 골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왕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잊혔고 패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왕이 그녀를 멀리한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후궁의 질투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왕 자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패전에 불이 켜졌습니다. 왕에게 그 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잊으려 했던 과거였을지 모릅니다. 왕은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패전으로 보낸 것도 더 이상 찾지 않은 것도 모두 잊기 위한 노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기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혹은 그것은 지우고 싶었던 감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왕도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후회가 있었고 미안함이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빛은 그 감정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표정이 무너졌다는 것은 침묵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 후로도 패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 자체가 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불빛은 왕에게도 후궁씨에게도 궁궐의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패전에 불이 켜진 이유는 기록마다 달랐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등불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명부 보고서에는 후궁씨가 병약하여 불을 밝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한 사관의 개인 메모에는 울음이 있었다는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 그러나 진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술이라는 설명은 가장 안전한 이유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이유였습니다.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은 패전의 불빛을 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약함이라는 설명은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였습니다. 후궁씨를 보호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병이라는 이유는 질문을 차단하는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울음이 있었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음은 설명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울음은 안전하지도 보호받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은 그저 한 사람이 무너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사관은 왜 그 한 줄을 남겼을까요? 아마도 그는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등불 수리도 병도 아닌 그날 밤 정말로 일어난 일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공식 기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메모로만 남았고 역사의 틈새로 밀려났습니다. 진실의 충돌은 사실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충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감추고 싶었고, 어떤 사람은 보호하고 싶었고,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각자의 감정이 각자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전의 불빛은 여러 개의 이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패전 안은 어땠을까요? 기록에는 내부의 모습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불빛은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불을 든 손이 떨려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 한쪽에는 의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이 아니라 오래전 왕을 만날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왜 그 옷을 꺼내 놓았을까요? 오래된 옷을 꺼낸다는 것은 과거를 꺼낸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후궁씨는 그날 밤 과거를 되돌아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시절, 자신이 아름답고 사랑받던 시절, 그리고 한 사관의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후궁씨가 혼자 앉아 있었다. 혼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패전에 사는 후궁은 항상 혼자였지만 혼자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날 밤의 혼자가 평소와 달랐다는 뜻입니다. 고립의 무게, 외로움의 깊이, 버려짐의 아픔. 패전의 불빛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외로움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혼자 있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 모릅니다. 불을 켠다는 것은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행위였습니다.
혹은 그것은 저항이었을지 모릅니다. 잊히는 것에 대한, 침묵 속에 갇히는 것에 대한 작은 저항이었을지 모릅니다. 불을 켠다는 것은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혹은 그것은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나는 여기 있다는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누군가 오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켜졌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슬픔이었을지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는 누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궁 씨는 그날 밤 이후로도 패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불빛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도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불을 켰을 뿐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 속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빛은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패전의 불빛을 둘러싸고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해석 감정 붕괴의 징후. 어떤 사람들은 그날 밤의 불빛을 감정이 무너진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후궁 씨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왕에게 버림받았고 궁궐에서 잊혔고 패전 안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닫아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불을 켠다는 것은 그 무너짐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해석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 또 다른 사람들은 불빛을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후궁 씨는 완전히 잊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 어딘가에는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빛은 그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 신호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켜졌지만 아무도 패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깊은 슬픔이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해석 권력의 균형이 무너진 순간. 세 번째 해석은 더 복잡합니다. 패전의 불빛은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궁궐 전체의 균형을 흔든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후궁 씨가 침묵을 깬다는 것은 오래된 약속을 깬다는 뜻이었습니다. 불을 켠다는 것은 그 약속을 깨는 행위였습니다. 내명부가 두려워한 이유도 왕의 표정이 무너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불빛은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을지 모릅니다. 세 가지 해석은 모두 가능합니다. 어쩌면 세 가지 모두 진실일지 모릅니다. 감정 붕괴도 신호도 저항도 모두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빛의 진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감정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패전의 불빛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패전의 불빛은 한 사람의 감정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은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등불술이라는 설명도, 병약함이라는 이유도, 울음이 있었다는 짧은 메모도 모두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빛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의미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후궁 씨는 그 후로도 패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전각은 어둠 속에 잠겼고 그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왕도 다른 후궁들도 상궁들도 모두 그 밤을 잊으려 했습니다. 기록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켜진 불빛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궁궐의 공기 속에 그 불빛은 남아 있습니다. 감정은 적히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말해지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밝혀지지 않아도 기억됩니다. 패전의 불빛은 그렇게 역사의 틈새에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외로움, 한 사람의 슬픔, 한 사람의 저항, 한 사람의 존재. 그 모든 것이 불빛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패전의 불빛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궁중비사 인생극장은 기록 속에 남겨진 감정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다음에도 궁궐 안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잊힌 감정들을 다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